매실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당뇨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실은 장아찌로도 먹고 매실청으로도 만들어 먹는데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매실이 가진 대표적인 효능 5가지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매실의 효능을 2배로 끌어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는데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르신들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매실 속에는 유기산, 특히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조절해 위장 건강을 돕는다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도 가볍고 소화가 잘 돼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평소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실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신다면 대사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실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구연산이 듬뿍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고 무기력할 때 매실 음료나 매실차를 드시면 기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강 서적에서도 구연산의 피로회복 효과는 노년기 활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힐 정도죠. 매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자연의 연료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균 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보름씩이나 앓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 매실은 우리 몸을 다시 튼튼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식중독균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어르신들 식중독이나 장염 걱정도 줄일 수 있겠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장을 지켜주는 것이 매실이라니 이보다 더 고마운 과일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입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하지? 이런 분들 간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잦은 약 복용이나 간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 매실이 꼭 필요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매실이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 깨끗해야 혈액도 맑고 몸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매실은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노화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관련 효소 활동을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심지어 뇌세포 손상도 줄여준다고 하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르신들, 얼굴 주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속 세포도 함께 젊어져야 합니다. 매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매실은 소화부터 면역, 간 건강, 피로 회복, 노화 방지까지 전방위로 도와주는
전천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매실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청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매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매실청이죠. 식후에 시원하게 한 잔, 혹은 여름철 갈증이 심할 때 마시면 청량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섞는데 설탕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kg의 매실에 설탕 5kg, 이게 기본입니다. 결국 매실청 한 스푼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공복에 매실청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마시면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지방간,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도 과도한 당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실이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입가심이나 물에 살짝 타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꿀처럼 진한 매실청은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돼지고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매실이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준다고 해서 돼지고기 요리에 매실청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매실에는 고기 잡내를 없애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재료 손질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고기와 함께 섭취하거나 매실청에 절인 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매실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벽이 약하기 때문에 매실과 돼지고기의 조합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실과 육류 단백질이 장내에서 동시에 분해되면 가스 발생이 많아져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 매실은 조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돼지고기를 드신 후 매실차를 마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당근입니다. 당근은 평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집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당근과 매실을 함께 먹는 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매실에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근과 동시에 섭취하면 이런 이점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매실을 먹었는데 당근 때문에 그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엔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과 매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매실차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당근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매실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대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한 체질이나 손발이 차는 어르신들께 더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매실과 만나면 소화력을 더욱 좋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레몬수에 얼음을 넣는 것처럼 서로의 성질을 상쇄하면서도 장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 기능 저하로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매실차에 생강을 한두 조각 넣어 마시면 위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매실의 구연산은 피로회복에 탁월하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자연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실을 더하면 어떨까요? 매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는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매실이 그 부족한 소화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부 샐러드에 매실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두부 부침에 매실즙으로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매실의 해독작용은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되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두부는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실과의 궁합이 일상 식사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매실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글 때 깻잎을 함께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위생과 효능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는 천연 방부 효과가 있어 매실청 발효 과정 중 곰팡이나 부패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는 깻잎 속 폴리페놀과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매실청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실청을 만들 때 깻잎을 두세 장 넣어두면 청이 더 맑고 깨끗하게 발효된다는 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깻잎의 상큼한 향이 매실의 신맛과 조화를 이루어 입맛도 한층 살아나게 해줍니다. 상추는 삼겹살을 드실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죠. 상추는 소화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하다는 생각에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상추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당뇨와 위암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상추가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고 놀라실 텐데요. 평소에 무심코 드시던 조합이 쌓이고 쌓여서 소화불량,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는 위암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추의 효능과 상극인 음식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추가 왜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짜게 먹을 때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 줍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겠죠?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날 상추를 먹으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예로부터 불면증을 개선하는 천연 치료제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저녁 식사에 상추를 곁들여 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이럴 때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상추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상추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활성산소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의 항산화 성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를 자주 섭취하면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서부터 심각한 염증성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눈의 피로가 쉽게 오기 때문에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추는 칼로리가 매우 낮은 채소입니다. 100g당 칼로리가 고작 1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인기가 많죠. 포만감은 주면서도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또 상추에는 수분이 많아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붓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상추가 다음에 몇 가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할 위험한 조합은 상추와 탄산음료입니다. 평소 삼겹살 같은 고기를 드실 때 상추쌈을 싸고 마지막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며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병과 뼈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인산은 음료를 톡 쏘는 맛을 나게 해주고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와 치아 건강에 이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탄산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산의 또 다른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혈당이 정상이 아니게 되어 당뇨병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상추쌈 플러스 콜라 조합이 나중에는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건강관리를 위해 상추와 고기를 자주 드셨는데 고기 먹고 콜라 먹고 고기 먹고 콜라 먹고 이런 습관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계속 피곤하고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의사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탄산음료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년 이후에는 뼈 건강과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몸에 좋은 채소이지만 탄산음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산음료 대신 미네랄 워터나 녹차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탄산의 청량감이 그리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탄산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뼈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상추와 유제품입니다. 아침 식사로 상추와 달걀을 곁들인 후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얹어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추와 유제품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이 들어있는데요. 철분은 체내에서 혈액을 생성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이 칼슘이 상추 속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체내에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머리가 어지럽고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후에 철분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에 더 취약합니다. 이처럼 철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우리 몸에 작은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이 염증이 위벽을 손상시키면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 되고 결국에는 무서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은 아침마다 상추 샐러드에 치즈를 올려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글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추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고 후회하셨다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조합이 중요합니다. 상추는 철분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지만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소화도 방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추와 유제품은 따로따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상추 샐러드를 드실 때 치즈 대신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상추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위염과 위암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상추와 우유나 치즈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가장 위험한 조합은 상추와 술입니다. 상추쌈은 삼겹살이나 고기와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자주 등장하죠. 고기 먹을 때 상추쌈 하나 싸서 먹고 맥주 한 잔 곁들이면 딱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잠을 잘 자게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술과 함께 상추를 섭취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술과 상추의 진정 효과가 겹치면서 과도한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어르신이 상추쌈에 소주를 곁들이며 술을 자주 드셨는데요. 처음엔 술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는 듯 했지만 점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었고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술과 상추를 함께 먹으면 간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술 자체가 간에 무리를 주는데 상추의 진정 성분이 이 과정에 겹치면서 간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로 인해 간경화나 간 손상 같은 위험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